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건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를. 파란색 옆으로 서서 인사. 먼저 영남권 산불로 요명을 달리하신 31분의 명복을 빌고 큰 피해를 본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이재민 분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조국혁신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은 좌우와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헌법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을사년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2%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범죄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의 다수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이번에도 개인의 성향이나 누구로부터 지명받았는지 등에 얽매이지 않고 치우침 없는 공평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만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 고위 관료 등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을 짓밟고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고 사익을 취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주역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일삼아 대한민국을 미중의 혼란에 빠뜨려 놓고 지금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도 각종 핑계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의 런덕수, 런상목 지정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속 피하고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발언석을 이동시키고 있는 12번째 질문자 차규근 의원입니다. 네, 차관님, 최상무 부총리 미국 국채 매입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공직자로서 범죄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그 낮은 윤리의식에 말문이 막힙니다. 혹시 그 차관님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랄지 최종적으로는 그걸 담당하는 권익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달러를 매입을 해서 국채를 샀으면은 혹시라도 이해 충돌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기존의 사인 때 가지고 계셨던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신 거는 별도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시는 달러 절하에 배팅을 했다, 그런 거랑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문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그렇죠. 당연히 법적에 저희가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니까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윤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의원님 지적하시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경제부총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조금 전에 뭐 차관님 먼저 답을 해주셨는데 그 조사하기 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좀 전에 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뭐 조사라기보다 뭐 조사일지 뭘지 뭐 한번 형식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검토해 주시기 저희 바랍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나라 국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습니다. 아, 제가 묻는 건 미국 국채가 아니, 지금 뭐 오히려 매입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의원님 뭐 기재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뭐 미국 달러와의 경우에 뭐 혹시라도 미국 달러와 절하에 배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게 낫지. 미국 국채를 사면 오히려 달러 그 미국 금리와 금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 배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 지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관계부처하고 같습니다. 한번 논의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미국 국채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무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 표면 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죠.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언론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지난해 저쿠폰 채권이 고액 자산가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쿠폰 채권은 이자 수입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본이득, 그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채권 매매 차익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입하려다가 작년에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 예정대로 만일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채권 매매 차익 과세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작년 중순에 이 그 미국 국채 뭐 매입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이 폐지에 도입하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기재위에서 저희가 계속 뭐 금투세 뭐 폐지, 제가 예.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아주 길을 쓰고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선두에 서셔서 금투세 폐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됐습니다. 이득을 보게 된 거 맞죠? 뭐 의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은 사실상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부분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고위공직자는 예금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부분 아닐까요? 자, 조사를 갖다가 하신다고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전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 작년에 최상목 부총리 폐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셨고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었고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다면 최상목 총리가 매입한 미국 국채 관련한 매매 차익이 생기면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과세가 안 된 건 사실이죠? 뭐 그렇게 좀 뭐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있지만 전체 가지고 계신 유동자산 중에 한 20% 정도가 미국 국채이고 나머지는 예금과 한국 국채입니다. 제가 묻는 답에 뭐 이렇게 약간 답변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그러니까 계시는데 전체 모든-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 뻔했는데 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채권 매매 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 안 내게 된 거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죠? 예. 됐습니다. 답변자는 김범석 차관. 우리 국민은 경제 사령탑이라고 하는 최성모 부총리가 미국 국채
매입을 해서 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최상무 부총리가 재임 중에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여러모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직무대행 제1차관 김범석 차관이 답변을 하고 자리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답변자가 나와서 질문자와 인사 후에 답변석에 저 섭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법리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무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리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인데 그걸 3월 24일 물러날 때까지 결정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맞죠?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한 거 맞죠? 그러니까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예, 들어가셔도 김정원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예, 국무위원들 답변이었습니다.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상무 부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만약 재판관에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3월 4일 국무회의 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니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헌법 결정이 2월 27일 났고 3월 5일에 4일에 비공개 국무위원회가 있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석한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비추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법 파괴자들입니다. 헌법 파괴 내각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질문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제 발언석을 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묻고 국무위원석을 싶은 게 더 향하던 많은데 시간 관계상 발언석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두 번째 차규근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31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판단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12.3 내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독재화되고 있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런 거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는 되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시작하면서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급 현안 질문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번째 질문자 차규근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77주년입니다. 당시에도 제주도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혐오와 폭력이 제주를 삼켰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자유로울 수 있고 국가적 위기와 발전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 및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 현안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